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중공 국방부는 최근 서태평양 해역에서 실시한 중러 해군의 첫 해상 합동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공이 러시아와 연합해 미국에 저항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중러 해군 함정 10척이 지난 18일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22일 오서미 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해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돌았다고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중공이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대만을 겨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중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대만의 동맹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며칠 전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은 없다며 베이징 당국이 무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경제력만으로 통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중공의 무력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가장 민감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국제법 기본 규범에 따른 대화를 강조하며 중공을 고립시켰습니다. 중공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한 것은 중러 연합훈련과 함께 푸틴 대통령은 중러의 군사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 양국의 관계는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민지정 명예교수는 최근 정경제전선에 출연해 푸틴이 때로는 중공을 지지하고 때로는 중공을 때리는 것은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중 양측 모두에게 협상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정 교수는 푸틴이 대만해에서 중공의 무력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베이징 당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 모스크바에 유리한지 여부입니다. 그는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면 세력이 더욱 커져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의 외교 전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위협적인 강국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러시아는 강희와 일본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러시아는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중공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미국은 대만 해협 문제에 계속 개입할 것이고 미중 간의 대결이 길어져 이것은 러시아에 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약 3개월 앞둔 21일 미 의회의 중국위원회의 공화당 의원 2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24회 동계올림픽 연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루비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서미서 의원은 서한에서 IOC의 중국 국가대표 출전 금지를 촉구하며 모든 글로벌 정치 이슈에서 중립을 지키자는 IO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학살을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 결정이지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도덕적 결정의 책임에 대해 IOC는 면책 특권이 없다. 도덕 중립은 표현상 모순이다. 중공 당국이 지속해서 집단 학살을 지도한다면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의원은 베이징이 올림픽 정신이나 IOC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와 스미스는 올림픽위원회가 2019년 러시아 도핑 문제와 2012년 인도 부정부패 문제 및 2000년 아프간의 탈레반 여성차별 문제 등으로 국가대표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집단 학살에 대해서도 IOC가 같은 대응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공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 학대를 비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은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의 보이콧에 부딪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지난 5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외교적 보이콧 또는 정치적 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IOC 관계자들은 13일 보이콧을 명확하게 거부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피아니스트 류윈드가 성매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연예인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만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전 시사 기자이자 시평론가 추 씨는 공권력을 진 관료의 권력형 거래나 동거래의 사회적 위해성이 연예인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관료의 성적 탐욕은 공정한 사회 정의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료들의 권력과 성의 거래는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보답으로 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부 발탁과 공사 수주 때 적법하지 못한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사와 아래 사람이 권력과 성 상납으로 이익을 교환한다면 공정한 인사 추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치 생태계의 청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의 권한 내의 인사는 규정을 벗어나서 규범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리들의 월급으로 장기간 내연녀를 둘 수 있을까요? 검정과 색을 취하려면 반드시 뇌물을 받고 매간 매직해야 하는데 이것은 연예인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료들의 권력, 검정과 성매매의 또 다른 괴로움은 사회 경제 발전과 사회의 안전 및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관리들은 권력과 검정 거래 등을 하면서 정부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 안건은 품질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부실 공사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추씨는 여러 면에서 관료계의 권력과 성 문제는 연예인의 성매수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성매수를 했는지 공개적으로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료들의 권력 남용과 성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공은 사회적인 위해가 더 크고 더 심한 관료들의 성적 탐욕은 공개하지 않고 연예인을 선택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